안녕하세요. 코리안버드입니다.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날짜 텍사스 뉴스와 함께 실업급여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날씨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께서도 몸으로 느끼셨겠지만 날씨가 굉장히 포근하고 화창합니다. 수요일, 목요일 최고 온도를 보면요. 달라스 76도, 77도, 휴스턴 77도, 75도, 그리고 오스틴은 80도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82도, 79도, 그리고 샌안토니오 79도, 75도로서 이제 70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밖에 나가면은 아주 맑은 텍사스 하늘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맑은 공기도 좀 쐬시고요. 가벼운 걷기 등으로 조금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확진자 숫자입니다. 12월 8일 이제 오늘 날짜로 15,000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181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105만 명가량이 회복을 하였고 지금 액티브 케이스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0만 3천여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큰 카운티 위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엘파소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로 확진자 수가 많이 높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려했던 대로 땡스기빙이 끝나고 나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특정 도시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용 한계에 차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하니까요. 특별히 건강과 안전을 더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일 확진자와 누적 확진자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7, 8월 들어서 피크였다는 것이 이제는 무색할 정도로 연말 그래프가 훨씬 더 가파르게 높아졌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한번 움푹 패인 것은 이때는 이제 땡스기빙 헐리데이라서요. 이제 테스트 넘버가 많이 보고가 되지 않아서 그래프가 들어갔는데요. 다시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확진자 역시 곡선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되었다가 11월 중순, 11월 말, 12월 들으면서 다시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설립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로 이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HP 본사가 텍사스 휴스턴으로 본사 이전을 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로도 일론 머스크도 텍사스로 가려고 한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 뉴스를 보면은 텍사스로 자기가 이사를 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또 머스크 재단이 있는데요. 현재 텍사스로 이전을 한 상태고요. 현재 테슬라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이후로 두 번째로 부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에서 가장 부자는 월마트를 설립한 샘 월튼의 딸 되는 앨리스 월튼인데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앨리스 월튼을 제치고 이제 텍사스에서 가장 큰 부자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렉 에봇 주지사가 발표하기로 12월 중순경에 140만 도스 정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영문 뉴스를 보면은요, 이니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그러니까요, 우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화이자 백신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 연방 차원에서 승인이 나면은 12월 중순경에 바로 공급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제가 다음 화면에서 어떤 지역에 어떤 도시에 백신이 공급되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텍사스 백신 공급 계획인데요. 현재 1차로 발표된 넘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40만 도스가 제공되게 되면은요, 첫째 주에는 22만 4,250여 도스를 공급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차트는 텍사스 주정부 보건청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요, 우선 카운티별로 나와 있고요. 베알 카운티에 주겠다, 컬린 카운티에 주겠다, 달라스 카운티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필요도에 따라서 카운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시티가 있습니다. 샌안토니오, 달라스, 얼빙, 휴스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는 실제 병원 혹은 보건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샌안토니오 스테이트 하스피달에 이제 975 도스가 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타로사 메디컬 센터에 이제 3,900 도스가 가게 돼 있고, 플래노 같은 경우는 메디컬 센터 플래노에 2,925 도스, 달라스에도 각 병원에 몇 도스가 가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109개의 병원과 34개의 카운티에 있는 병원에 22만 4,250 도스의
화이자 백신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연방정부에서 승인이 나서 각 주로 백신이 배포되면은 주정부 레벨에서는 이런 식으로 카운티별로, 도시별로, 그리고 병원별로 백신을 배포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티뮬러스 체크, 실업급여 연장, 그리고 실업급여에 포함되는 추가 금액에 관한 뉴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뉴스를 보셨을 텐데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뉴스에 따르면 제2차 스티뮬러스 체크의 가능성이 낮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음표를 3개로 했는데요. 현재 제한된 법안에 2차로 주는 스티뮬러스 체크에 관한 내용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에 스티뮬러스 체크가 논의가 되어서 빠른 시간 내로 통과가 되면은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현재 상정된 법안 자체에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장법 논의 중인데요.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 케어스 액트, 즉 PUA가 포함된 케어스 액트가 12월 마지막 주, 즉 12월 26일 날짜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현재 추정하기로는 PUA를 받는 수령자가 1,200만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는 자영업자, 컨트랙터, 그리고 임시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존 실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아서 PUA를 받고 계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정된 법안에는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가 물음표를 하나로 해서 이 논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타결된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결정이 나게 될지,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자세하게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요. 현재 올라간 내용에 따르면 우선 4개월 동안 연장되는 논의가 있다고 그럽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추가 금액 논의입니다. 역시 이 내용 역시 상정된 법안에 들어가 있고 논의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물음표 하나를 했고요. 현재 논의된 내용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300를 추가로 제공하자라는 내용이 오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외에도 PPP론 추가, 학교와 병원 지원 방안, 바이러스 테스팅이란 백신 배포에 관한 내용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수정되는 내용이 있고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텍사스 실업급여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날짜에 있었던 뉴스는 지난주와 거의 90%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제가 따로 자막 번역을 하지는 않겠고요. 계속해서 텍사스 노동청에서도 구직과 커리어, 자기 개발에 초점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가 가능하니 여기서 클래스를 듣고 이력서를 업데이트를 하여라. 수료증을 가지고 구직을 하는데 이용을 해라는 식으로 조언을 하고 있고요. 구직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워크포스 오피스에 연락을 해서 커리어 어드바이서 조언을 받거나 온라인 구직 박람회에 참석을 하여서 어떤 회사에서 구직을 하고 있는지, 일자리 기회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날짜로 PUA가 종료됨을 다시 한번 뉴스를 통해서 전달을 하였고요. PUA 종료에 관해서는 연방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주정부 내에서 실업급여를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컨트랙터, 그리고 임시직으로 돼 있어서 기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PUA를 받으시는 분들은 우선 12월 26일 날짜로 PUA가 종료된다는 것을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전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연방정부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고, 또 이전과 마찬가지로 타결이 안 될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주정부 연장, Extended Benefit, EB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매일 다른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회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되면은요, 월요일에는 이력서를 업데이트 하고요, 수요일에는 실제 웹사이트에 가셔서 구직 활동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고요, 금요일에는 온라인으로 인터뷰에 참석하시는 등 다른 날짜에 다른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주정부 연장이라고 그러면은 기존의 실업급여 기간이 끝났고 연장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더욱더 구직 활동을 독려해서 직장을 갖게 하도록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12월 8일 날짜로 구직 활동 숫자가 변경된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0이었던 분이나 숫자가 달랐던 분은요,
다시 한번 제가 아래에 제공해드리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이 살고 계시는 카운티의 구직 활동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직장을 찾으시는 분은 해당되는 숫자만큼 한 주에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비즈니스랑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비즈니스를 새로 오픈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날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